오늘은 이제 제 3탄 데이터 관리 과정 2일째 수업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기 눌러서 지난 시간에 했던 폴더하고 동일합니다.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우리가 압축을 풀어놨고요. 5-01에 있는 회원 명단 5번 이 파일을 열어놨어요. 자,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하고 내용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예, 직급이 있고 뭐 성별이 있고 근무지 거래 금액 나와 있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특정 필드에 중복되는 데이터 레코드만 추출하기. 중복되는 데이터라는 건 뭐죠? 회사명이 중복되는 것만, 회사명이 중복되는 레코드만 추출해보자. 자, 뭐 메모를 해보면은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회원 명단에서 회사명이 중복되는 데이터의 레코드라는 건 한 줄이라 그랬어요. 레코드만 추출하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예. 조건부 서식에서 count if 함수라는 것을 사용해 볼 겁니다.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먼저 K 네 번째가 어디죠? 여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L의 네 번째,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라 그러는데 뭐 글자가 원체 작아서 일단 여기다가는요, 자, K의 네 번째에다가 성명이라고 쓰고 그 옆에는 회사라고 쓰는데, 그냥 쓰기 귀찮으시면은요, 여기 성명이라는 글자하고 회사라는 글자 있잖아요. B의 첫 번째, D의 첫 번째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성명과 컨트롤 키 눌러서 회사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라. 그럼 두 개 들어가죠,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K의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K의 두 번째에다가 count if 가로 열고 달러 뒤에 달러 두 번째서부터 달러 뒤에 달러 46번째까지 콤마 뒤에 두 번째 가로 닫고 크다 1. 뒤에 두 번째니까 우주상사예요. 우주상사. 지금 우주상사 거를 찾는 것 같아요. 는 count if 가로 열고 뒤에 두 번째서부터 뒤에 46번째까지 블록 어떻게 잡았죠?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블록 잡는 거는 클릭하고 컨트롤 쉬프트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쭉 블록이 잡히죠. 그리고 나서 F4번 키를 누르면 한꺼번에 블록이 되고요. 콤마 뒤에 두 번째라는 건 우주상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크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제가 한번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요,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어디다 K의 두 번째 셀에다가 이렇게 쓰래요. 그러니까 셀 블록 잡는 방법은, 먼저 뒤에 두 번째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그 다음에 쉬프트 그리고 내려가는 화살표죠. 내려가는 화살표를 요걸 누르시면은 요렇게 이제 누르시는 거죠. 한꺼번에 누르면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46번째까지 블럭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죠? 키보드에는 F4번 키를 누르면 셀 블럭에 요 표시 달러 표시가 된다 라는 거죠.
달러라는 의미는 고정이라는 개념이에요. 고정이라는 개념인데 이제 함수를 배울 때 또 배우게 되고요. 지난 이제 데이터 그 서식 지정할 때도 우리가 배우긴 배웠는데요. 일단 시간이 되면은 제가 달러 표시의 의미는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 D2라고 썼지 않습니까? D2는 무슨 글자냐면 우주상사예요. 우주상사. 그러니까 우주상사라는 글자가 한 번 넘게 나왔느냐 이거지. 한 번 초과. 1보다 크다라는 말은 뭐죠? 2보다 크거나 같다죠. 2 이상. 그러니까 요 말은 이제 뒤에 두 번째 셀은 다시 한번 보면 뒤에 두 번째 셀은 우주상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주상사인데 위에 함수식의 내용은 뭐냐면 회사명 중에서 우주상사라는 회사명이 두 번 이상 보이는가 하는 보인다라고 보고 두 번 이상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능이에요.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세요 라는 말인데 한 번 초과 1초과잖아요.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크거나 같다 2와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두 번 이상 나왔느냐 이거죠. 두 번 이상 나왔느냐. 그래서 여기에 우주상사라는 글자가 두 번 이상 나왔느냐 물어봤더니 true라고 떴지 않습니까? true라고 떴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두 번 이상 2회 이상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주상사라는 회사명이 두 번 이상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 책의 내용을 갖고 본다면은 원본 데이터 이메일 셀을 클릭해 놓고 우리가 고급 필터를 들어갈 거예요. 고급 필터는 우리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었지 않습니까? 고급 필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원 데이터 안에다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잡힌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건 범위는 어디다? K1부터 K2까지 여기가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성명과 회사만 출력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지난 시간에 우리 그런 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조건을 쓸 때 true나 false가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에 회사라고 보통 이렇게 썼을 때 이 명칭을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글자를 써도 안 되는데 똑같은 글자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조건이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 궁금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대신에 조건은 이렇게 걸어라 이렇게 했죠. 조건을 이렇게 걸어라. 자,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조건부 서식 저 필터죠. 데이터 필터에 가서 고급 필터에 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밑에 조건 범위는 여기가 조건 범위가 되고 복사 위치는 여기가 복사 위치가 되겠죠. 이미 돼 있었나 봐요. 여기에.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은 이때 중요한 거는 뭐다? 한번 해볼게요.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이라고 하는 거 체크 안 했죠.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이라는 뜻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도 연습해 봤지 않습니까? 회사명이 뭐뭐가 있는지, 지역이 뭐뭐가 있는지, 직책이 뭐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볼 때 단순하게 직책만 출력을 해야 할 때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에 체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성명과 회사잖아요. 성명과 회사. 그러니까 성명과 회사 중에 하나씩만 이해를 중복시키면 동일한 이름이 같은 경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거? 여기에 우주상사라고 하는 회사명이 나오느냐를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체크 안 하고 확인한다 하는 거죠. 확인 누르면 회사 목록이 중복되는 데이터에만 나온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회사가 우주상사라고 써있는 과정을 이렇게 함수를 걸었는데 조건을 이렇게 걸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주상사가 우주상사 것만 출력하라는 게 아니라 우주상사도 2번 이상 나오는 거고 나라백화점도 2번 이상 나오는 거고 해바라기 백화점도 2번 이상 나오고 산미상사는 2번 안 나오나 봐요. 이 회사는 여기 한 번만 나오나 봐요. 산미상사는 한 번만 나오고 신세계상사나 한라교육, 글로벌 이런 거는 왕성교통은 어떻게 되죠? 왕성교육은 한 번만 나오나 봐요. 회사명이. 네. 그러니까 2번 이상 반복되는 것들만 골라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했었던 거예요. 조금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여기에 그래서 석호필 씨가 우주상사에 근무하고 있고 권우준 씨가 나라백화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일단 우주상사는 2번 이상 나왔고 나라백화점도 2번 이상은 나왔다. 그런 내용으로 한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회사명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은 가나다 순으로 쭉 나오겠죠. 관항교통 2번 나왔죠. 나라백화점 2번 나왔죠. 우주상사 2번 나왔죠. 이런 식으로 2번씩 나왔다 하는 거죠. 3번 나와 있으면 3번 나올 수 있겠죠. 지금 공부했던 내용은 조금 어려운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특정 필드에 고유한 데이터 레코드만 추출한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솔직히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고 뭐 회사 명칭만 우리가 반복되는 거 중복되지 않게끔 골라라 하면 밑에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선택하고 하는 게 가장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456페이지 337번째 항목인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 했었던 거 기억날 텐데요. 원하는 결과를 따로 출력할 때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옆에다 출력하는 거라든지 밑에다 출력하는 건 가능하지만 다른 시트로 출력하는 건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트에다 놓고 우리가 고급 필터를 걸자 하는 거죠. 이곳에 출력되게끔 하자 하는 거죠. 그럼 출력되는 위치를 지정해 놓고 고급 필터를 걸어야만 된다 하는 거죠. 그거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만 우리가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이라는 걸 우리가 좀 배울 거예요. 부분합. 338번 4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부분합이라는 거를 볼 겁니다. 부분합이라는 거는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 계산을 하는 것이다. 부분합이라는 의미는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룹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말뜻이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subtotal이라고 써 있어요. subtotal. 그룹별 계산하는 거예요. 그룹별. 자, 데이터는요. 매출 집계 4번째 파일을 열어볼 겁니다. 열기 눌러서 매출 집계 일일 매출 집계 죄송합니다. 일일 매출 집계 4번째. 자, 부분합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말처럼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룹별 계산하는 건데 여기 한번 보시면 그룹이 뭐 있을까요? 대리점이 대방 대리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 군데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대리점별로 모아야 대방은 대리점 대방끼리 모으고 역삼은 역삼끼리 모으고 강남은 강남끼리 모아야 대방 대리점이 몇 번 나왔는지 대방 대리점에서는 매출 금액의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최대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분합을 할 때는
부분합을 할 때는 하기 전에 반드시 정렬 작업을 한다. 부분합이라는 걸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렬 작업이라는 걸 해야만 돼요. 이거는 엑셀이라는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난 정렬을 할 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대방을 잘라가지고 대방을 오려가지고 대방을 잘라내게 해서 여기에다가 붙이면 대방은 대방끼리 모이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대방들은 다 모아서 잘라서 다 모아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모으려면 하루 종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거는 여기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을 누르면 강남, 대방, 삼성, 상도 이런 식으로 모이겠죠. 그게 내림차순이라도 상관은 없겠죠? 원하시는 대로 정렬을 하시고 대리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폰에서 들어가죠. 예? 폰에서. 자, 정렬 작업이 끝나서 강남은 강남끼리 대방은 대방끼리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두시고 데이터 탭에 있는 저 끝에 부분합을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부분합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하셨어요? 네. 예. 그러면 지금 그룹할 항목을 일자라고 더 있어요. 엑셀은요 제일 앞에 있는 항목이 일자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일자를 그룹으로 하겠다라고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대로 하시면 안 되고 대리점을 기준으로 아까 정렬을 했잖아요. 왜? 대리점끼리 모으려고. 그게 그룹할 항목이에요. 정렬을 하는 이유가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정렬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분합을 기준으로 대리점을 기준으로 부분합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대리점을 기준으로 정렬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분합에서는 대리점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때 수량, 판매 단가, 매출 세 가지가 숫자죠. 엑셀은요 부분합 명령을 걸면 제일 끝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제일 끝에 있는 거를 계산하겠다라고 알려줘요. 근데 안 할 것 같으면 빼면 되고요. 하겠다면 선택하시면 돼요. 다른 것조차. 근데 지금 수량, 판매 단가, 매출 세 가지의 합계를 구할 건데 굳이 판매 단가는 합계 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단가인데. 그럼 매출의 합계라든지 수량의 합계는 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대로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강남은 수량의 합계가 얼마고 매출의 합계가 어떻게 되고 아주 세밀하게 나오죠. 자, 다시 한번 그대로 두고요.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수량, 매출 다 빼고요. 대리점만 클릭하세요. 대리점을 클릭하고 나머지는 다 해제했어요. 합계가 아니라 개수로 바꿀 거예요. 대리점의 개수. 확인 누르면 대리점은 4개가 있어요. 강남은 대리점이 4개가 있고, 그러니까는 강남 대리점이 4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남 대리점에서 4번 건수가 발생했다는 얘기겠지. 강남 대리점은 1개인데 거기에서 발생한 건수가 4개고 삼성 대리점은 5개고 이렇게 전체는 30개 데이터가 발생한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다시 부분합에 가서 아까 수량에 클릭하고 다시 합계로 바꿔 놓을 겁니다. 아니다, 수량 말고 매출의 합계를 계산해 볼 거예요. 매출의 합계도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계산했던 개수는 사라지고 매출이라는 곳에 합계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합계만 하지 말고 평균도 좀 계산해 보자. 아무래도 건수가 많은 데가 높겠죠. 어디는 4건 발생하고 어디는 10건 발생하면 10건 발생한 데가 많이 나오겠죠. 평균도 계산하라. 부분합에 가서 합계를 평균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사장님 말씀이 합계는 지우지 말고
합계도 보여주고 평균도 보여주고 해라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가 뭐 대리점의 개수를 계산해 봤잖아요. 그랬더니 그 전에 계산했던 항목이 사라지고 지금 매출의 합계를 계산했더니 뭐 요약이라고 메시지가 바뀌어서 나오긴 했지만은 이건 합계라는 말이고요. 방금 전에 계산했던 개수가 또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평균을 바꾸게 되면은 합계가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땐 요거 새로운 값으로 바꿔치기 하라라는 지시에 의해서 기존의 값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요거를 체크하신 거를 빼시고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걸 빼고 확인을 누르면 평균도 한 번 더 나온다. 평균도 한 번 더 나온다. 근데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요, 엑셀 2003 이전에는 합계를 계산하시면 합계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2003부터 어떻게 나왔냐면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총합계는 총합계라고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요약이라고 나와요. 이게 보기 싫다라는 거지. 자, 강남 대리점에 요약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알고 봤더니 거기 합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합계로 바꿔주는 게 좋은데 2013에서도 요약이라고 나와요. 합계로 안 나와요. 이게 불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썸 그러면 되는데 썸머라이로 바꿔놓은 것 같아. 기능을 요약이라는 말로. 그럼 이거를 다시 합계로 바꾸려는 거예요. 합계. 그럼 합계를 바꿀까요? 홈에 가서 찾기 및 선택에 가시면 바꾸기가 있단 말이에요. 홈에 가서 쫙 끄트머리에 편집이라는 메뉴에 가보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메모장도요. 편집에 가면 찾기 바꾸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엑셀도 편집이라는 곳에 가서 찾기에 가도 바꾸기는 있습니다. 찾기에 가면 바꾸기가 있고 바꾸기 하면 찾기가 있어요. 그럼 바꾸기에 가서 뭐를 요약이라는 글자를 합계라는 글자로 바꾸자 이거지. 그래서 모두 바꾸기 하지 말고 혹시나 모르니까 하나씩 바꿀 거예요. 하나씩 바꾸기. 안 나오는데요? 찾아볼까요? 다음 찾기 누르면 여기 있네요. 그때 바꾸기, 또 바꾸기 안 나오면 찾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바꾸기 하시면 그 다음에 다음 찾기 누르니까 이제는 없대요. 요약이라는 글자를 합계로 바꾸라는 거는 의미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데이터를 여기 대리점에다 클릭해 놓고 바꾸게 하겠더니 대리점은 요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바꾸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음 글자를 찾아봐라 이거지. 찾아라 그랬더니 아까 강남 요약이라는 거 알아서 가네요. 바꾸기 누르면 또 다음 데이터를 찾고 해서 바꾸기 해주면 바뀌어져요. 여기서 이제 바꾸는 것도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바꿨나요? 찾았나요? 옆으로 가면서 찾았나요? 내려가면서 찾았나요? 자, 지금은 옆에는 요약이라는 글자가 없었으니까 내려가면서 찾았겠지만 여기 옵션을 보시면 알아요. 옵션을 눌러보시면 현재 시트만 할 건지 아니면 여기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이라는 다른 시트까지 다 할 건지 통합문서라는 건 모두 다 한다는 뜻이고 시트는 현재 것만 한다는 거고 행이라는 건 뭐죠? 줄 단위로 찾겠다 이게 줄 단위로. 즉 이 글자 옆에 요약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찾아라 하는 거고 없으면 여기까지 가는데 없으면 이제 다음 줄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거를 열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밑으로 이 동네 찾고 없으면 이 동네 찾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이 검색을 열로 하느냐 행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동네 것만 할 건데 굳이 행으로 놓으면 불편하겠죠. 열로 놔야 편하겠지. 그 다음에 우리말에서는 상관없지만 영어에서는 대소문자 구별하는 것도 찾아봐야 될 테고요. 근데 요거 제가 요 약이라는 글자를 바꾸라고 한 건데
뭐뭐 요약, 뭐뭐 요약, 뭐뭐 요약은 말고 그냥 요 약만 돼 있는 것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요약이라는 글자를 써놨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뭐 요약 이렇게 써있던 거였잖아요. 이렇게 요약이라고 써있던 건데 예, 이 글자만 찾아라 이거지. 무슨 요약, 이 글자 안에 있는 요약은 빼고 오리지널 글자로만 찾아라. 그럴 때는 전체 셀 내용 일치를 찾아야만이 요거는 안 찾고 요요 글자만 찾겠다 이거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아래 한글에도 있어요. 아래 한글에도 있고 뭐 다른 거 다 있는 건데 특히 자 여기에서 보통 다음 찾기 누르면 내려가죠. 옆으로 가든지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해요? 못해요. 명령을. 엑셀은 현재 마우스를 클릭한 자리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나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클릭한 상태에서 위로나 왼쪽으로 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럴 때 다음 찾기를 누를 때요 쉬프트 누르고 다음 찾기 누르면 거꾸로 갑니다. 엑셀에서 원하는 항목을 찾고자 할 때 우리가 다음 찾기를 누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 찾기를 하면 된다. 그러나 이전 찾기 기능은 없다. 이럴 경우 쉬프트 키를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를 누르면 이거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한글 2007이나 한글 2010에서는 문서를 만들어 놓고 이런 문서가 있는데 이런 문서에서 어떤 글자를 찾아라 그러면 자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런 글자에서 어떤 걸 찾아라 그러면 자 이제 커서를 여기다 놓고 나서요 편집에 찾기가 있단 말이에요. 찾기 그러면 위쪽으로 찾아라 아래쪽으로 찾아라는 기능이 있어요. 현재 커서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찾을 건지 오른쪽으로 찾을 건지 하는 것이 여기에 아래쪽 찾기 하면 밑으로 위쪽 찾기 하면 위로 올라가는 기능이 있어서 클릭하고 다음 찾아라 하면 찾아요. 이게 참 좋은데 엑셀은 이런 기능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전 찾기 다음 찾기라는 기능이 없어서 그냥 못 찾는다 이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찾아라? 엑셀에서는 여기 다음 찾기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찾는 거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다음 찾기를 누르면 이전으로 가면서 찾는다 라는 좀 특이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거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계산하는 걸 해봤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좀 세밀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부할 거는요 458페이지 339번째 항목입니다. 우리가 부분합을 어떻게 했어요? 아래다 표시했죠? 아래 표시했잖아요. 이렇게요. 자 이거를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에 가면은 자 여기 클릭을 해놓고 부분합에 가면은 뭐가 꼬였다? 다시 부분합을 가면 이렇게 부분합이 들어왔는데 뭐가 꼬였어요. 그렇죠? 일단 모두 제거해 볼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글자를 써놓은 바람에 이 글자가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전에 부분합이 엉망진창이 됐던 거죠. 자, 부분합을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 계산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는 날짜별로 정렬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의 위치가 막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걸면은 대리점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방이 여기 한번 나오고 저기도 한번 나오고 밑에도 나오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합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분합을 계산하고자 하는 그 항목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이든 정렬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부분합을 꼭 가자 이거죠. 그래 놓고 이제 당연히 그룹 하락목은 제일 처음에는 일자가 나오겠지만 대리점을 기준으로 정렬했기 때문에 대리점으로 그룹 하락목을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합계가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항목이 뭔지는 몰라도 마지막 항목을 선택했을 것이고, 이렇게 보통 나와요. 그러면 강남 대리점, 대방 대리점, 삼성 대리점 등 각종의 대리점들을 기준으로 매출 금액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다시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라 그러면 평균으로 바뀌는 거는 알 수가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 아래 요약을 하라라고 한 거를 빼면, 얘를 빼고 하면 위에 올라온다. 근데 컴퓨터 자격증 시험에 얘는 꼭 나와요. 부분합은 엑셀에 연관된 컴퓨터 자격증은요, 엑셀 자격증은 부분합이 거의 90% 이상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험에 위에 요약을 출력하시오 라는 문제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아래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계산하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얘를 이렇게 아래 표시하는 걸 해제하고 확인 누르면 되게 낯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낯설어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이.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그룹별 계산 부분합을 하고 나면 왼쪽에 그룹 윤곽이 떠요. 이때 1번을 누르면 뭐고, 2번을 누르면 뭐고, 3번을 누르면 뭐냐 하는 걸 한번 눌러볼 겁니다. 1번 누르면 이 전체에 대한 계산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대리점이라는 걸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부분합을 구해서 하는데 매출의 합계를 평균을 구했잖아요. 그 전체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2단계 2번을 누르게 되면 그룹별로 나오는 거예요. 강남 대리점, 대방 대리점, 무슨 대리점, 그렇게 대리점별로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때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 뭐가 된다? 걔는 펼쳐져요. 그래서 빼기 표시가 됩니다. 빼기 표시를 누르면 오므라들어요. 확장이 되고 축소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펼쳐지고 오므라든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확장과 축소가 되고요. 이때 3번을 누르면 전체가 다 확장이 된 상태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난 대방 대리점은 좀 축소할 거야. 그럼 대방 대리점만 축소해도 되고, 아니면 2단계 눌러 가지고 난 대방 대리점만 좀 펼쳐놓고 볼 거야, 상세히 볼 거야,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고. 그리고 부분합을 잘못 만들었을 때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를 누르면 부분합이 사라지고 원래 데이터로 돌아간다 하는 거. 근데 얘를 이전 상태로 돌릴 수가 없어요. 부분합 해제했잖아요. 다시 원래 부분합 상태로 돌리려면 이전 상태로 돌리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부분합을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합계, 매출에 대한 합계를 한번 계산해 볼 거고요. 아까 했던 거니까 똑같이.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는 최대값도 넣을 거야. 최대값은 수량의 최대값을 넣을 거야. 매출은 빼고 수량의 최대값을 넣을 거야.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매출의 합계는 빠지고 수량이라는 항목의 최대값으로 바뀌겠죠.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면, 그리고 확인 누르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먼저 계산한 함수 합계가 아래 깔리고 나중에 계산한 최대값이 위에 나타나요. 시루떡 만들 때 밑에다 쌀가루 넣고 뭐 판 넣고 이렇게 켜켜이 쌓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엑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평균을 계산하면은 위에 합계 아래 평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분합에서는 먼저 계산한 합계가 밑에 깔리고 나중에 계산한 평균이, 여기서 최대값이 위에 올라온다라는 게, 그게 좀 달라요. 그럼 순서를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최대값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런 불편함은 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면은 이 순서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시험도 있고요.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시험도 있어요. 순서를 보여주죠. 최대값이 먼저 나와야 되고 요약 합계가 나중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 밑에 있는 합계를 먼저 계산해야 되고 나중에 최대값을 나중에 계산해야 순서가 바뀌겠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시험마다 좀 달리 나타나요. 어디는 순서를 지켜라, 어디는 순서에 상관없다, 이렇게. 그거를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순서는 내 마음대로 지키는데 이제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갔더니 단계 번호가 늘어났어요. 이때 만약에 부분합에 가서 뭐 최대값이 아니라 뭐 개수로 또 뭘 바꿔라 그러면 1, 2, 3, 4 다음에 5가 하나 더 생기겠죠? 그렇게. 그때 1번은 전체, 4번은 계략,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2번은 전체 윤곽, 첫째 그룹, 두 번째, 3번은 그 안에 또 부수적인 그룹.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 다시 모두 제거 한번 할 거고요. 부분합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매출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볼 겁니다. 그런데 그룹 사이에 페이지를 나눌 거예요. 그룹 사이에 페이지를 나눌 거예요. 아까는 강남 대리점, 대방 대리점이 위아래로 계속 순서대로 나오고 중간중간에 요약된 결과가 보였는데 이번에는 페이지를 나눌 겁니다. 확인 눌러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특별한 거는 안 보이죠? 근데 뭐가 옆에 점선이 보이지 않아요? 점선이 이렇게 보이죠? 이 점선은 뭐냐면요, 파일에 가서 인쇄가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넘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아니면 이걸 하셔도 돼요. 이거 오른쪽에 스크롤 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리시면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가 바뀌어요. 올라가는 거 누르거나 내려가는 걸 누르면은 아까는 대리점이 뭉쳐서 보였는데 화면상에서는 어차피 똑같이 보이겠지만은 프린터로 인쇄했을 때 다시 볼게요. 이건 원래도 어떻게 돌려야 되나? 부분합, 여기 부분합 모두 제거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렇죠. 원래대로 돌아왔고 파일에 가서 인쇄를 보시면 이렇게 통으로 돼 있어요. 이거 통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오른쪽 끝에 인쇄 미리 보기에 제일 오른쪽 끝에 걸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되고 축소가 됩니다. 근데 옆에 샵 이렇게 표시된 거는 뭔가 자릿수가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일단은 한 페이지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빠져나가시면 ESC 키 누르면 빠져나가고요. 아니면 저 위에 있는 홈 누르셔도 되고요. 자, 이걸 다시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에 가서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를 안 하고 우리가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이제 부분합이 나와졌는데 다시 이걸 인쇄로 가보면 통으로 인쇄가 된단 말이에요. 통으로 인쇄가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매출 집계 회원 명단 5였나요? 1일 매출 집계 4? 이거였나요? 예, 여기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정렬을 해서 대리점별로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네 가서 부분합을 대리점별로 하고 뭐 평균을 계산하라 그러면 평균이 구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구해 놓고 나서 파일에 가서 인쇄를 누르면 얘가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많으면 지금은 대리점의 개수가 몇 개 없고 4개씩 뭐 5개씩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는 한 20개 어디는 10개 뭐 이렇게 많아지면은 이거를 몰아서 한꺼번에 인쇄하는 것보다는 대리점별로 인쇄하는 게 되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대리점별로.
그러면 대리점별로 인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A의 9번째에서 클릭하고요. A의 9번째. 요 9번째 기준 위가 8번째 건데 이게 한 페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한 페이지잖아요. 그러면 A의 9번째에서 클릭하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를 나누기 해줘야 돼요. 이렇게 나누기 하면 페이지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또 여기 가서 나누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일일이 다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일이 다 나누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합에 가면은 요거를 체크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페이지가 이렇게 쪼르륵 나눠진다 이거지. 알아서 나눠진다 이거죠. 예.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를 들어가면, 근데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려면 매번 파일에 와서 인쇄를 눌러야만이 보이잖아요. 이것도 귀찮은 거죠.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 찾으셨어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 인쇄라는 게 여기 있을 거예요.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얘를 선택하시면 끄트머리에 돋보기 그림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럼 그것만 누르면 인쇄가 되는 게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죠. 그러니까 파일에 와서 누르지 말고 그냥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화면이 보이게끔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빠질 때는 다시 파일에 있는 글자를 눌러도 되고 저 위에 있는 홈이나 아무거나 누르셔도 되고 ESC 키, 이스케이프라고 하는 키 있잖아요. 제일 왼쪽 위에 그거 눌러도 빠져나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페이지를 강제로 나눌 거냐 아니면 그냥 버튼만 눌러서 착 자동으로 펼쳐지게 할 거냐 이런 거죠. 네.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원하는 지점에 가서 페이지를 나눠라 그러면 강제로 페이지를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기 제거를 누르게 되면 빠지겠죠. 근데 여기 있는 걸 다 빼고 싶으면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 돌려라 그러면 페이지 나누기가 다 빠졌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부분합에 가서 다시 뭐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 여기까지가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예요. 이게 한 페이지고 여기가 두 번째 페이지고 세 번째 페이지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페이지에 관한 내용은 인쇄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1탄에서 잠깐 배웠었습니다. 1탄에서 잠깐 배웠는데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그 부분합에 가서 얘를 넣느냐 마느냐 이제 그 얘기고요. 얘를 빼고 확인 누르면 이제 빠지는 거고 넣고 누르면 들어가는 건데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나누기 페이지를 나눠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수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도 가능하더라. 자, 그 다음에 4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부분합 중첩이라는 거죠. 중첩은 우리 방금 전에 했었어요. 부분합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에 가서 매출이라는 항목에 평균도 구하고 만약에 합계도 구하자 또는 뭐 최대값도 구해보자 뭐 최소값도 구해보자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방금 전에 계산했던 평균은 사라진다. 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치를 빼고 뭐 최소값을 계산한다 그러면 먼저 계산한 최대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새로운 값들이 또 추가가 되고 한다 이거죠. 중첩.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거만 아시면 충분히 되는 겁니다. 요거만. 그래서 이 부분합에 관한 자격증 시험에는 반드시 중첩 부분합을 물어보는데 요거를 빼느냐 하는 걸 확인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이런 그룹 윤곽이 보이는데 이 그룹 윤곽이 어떨 때는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부분합은 보는데 윤곽은 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윤곽을 잘못 눌러버리면 막 물에 빠져서 막 허우덕거리는 것처럼 막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기 그룹 해제 가셔가지고 윤곽 지우기를 누르시면
윤곽이 싹 사라져요. 그럼 요렇게 부분한번 계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괜찮을 것 같아요. 요렇게만 하는 것도. 근데 이것도 이제 그룹을 정해주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룹을 한번 우리가 윤곽을 지웠잖아요, 지금요. 자동 윤곽을 넣어주면 자동 윤곽이 되긴 되는데 뭐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곽을 지우는 거는 이렇게 지웠는데 다시 잡으려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윤곽은 나중 문제고 윤곽 지우는 것부터 먼저 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룹별로 계산이 착 된 것만 확인할 수 있다 이거지. 이것도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누르면 알아서 원래 데이터로 돌아온다. 다시 부분합에 가서요. 다시 매출이라는 곳에 뭐 합계를 계산하는 평균을 계산하는 거 계산해 볼게요. 하나만 이렇게 1, 2, 3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생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윤곽을 지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강남 평균에 대한 데이터고요. 요렇게는 대방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는 소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블록 잡고 요렇게 4, 5, 6, 7을 블록 잡는 거예요.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4, 5, 6, 7 여기 알맹이가 아니라 4번, 5번, 6번, 7번 줄번호를 블록 잡고 그룹에 가서 그룹 그 다음에 여기 9번, 10번, 11번, 12번 대방 거만 블록 잡고 그룹에 가서 그룹 또 14, 15, 16, 17 이번에 5개네. 그렇죠? 제가 뭐 눌렀냐면요 이거 누른 게 아니고요 그냥 키보드로 Alt, Shift 오른쪽 화살표 눌렀어요. 네. 윤곽 설정하는 건데 윤곽 설정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Alt Shift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오른쪽 한 화살표 눌렀거든요. 네. Alt Shift 오른쪽 화살표 뭐 신경 이거 다 못 외우시면 그냥 저처럼 아까처럼 이렇게 블럭을 잡고 그룹에 가서 그룹 그 다음에 또 장충은 장충끼리 또 그룹 천호는 천호끼리 그룹 그러면 아예 여기 4번서부터 40번까지는 또 그룹을 따로 줄 수 있죠. 이렇게 아까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었나요? 1번 2번 3번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아까 여기 4개를 블럭 잡고 그룹을 정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왼쪽에 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빼기. 이 빼기가 나오면 여기도 이렇게 쳐놓고도 4개를 블럭 잡고 그룹에 가서 이제 그룹을 잡으면 빼기가 나와요. 빼기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룹만 나오는 거죠. 그룹별 계산된 것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강남만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강남을 펼치면 되고 강남을 다시 오므라뜨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룹별로만 보는 거고. 야, 역섬은 어떻게 해서 57만원이야? 뭐 많은 것 같아. 볼까? 그럼 눌러보면 역섬은 이래. 아 여기 금액이 큰 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남들보다 좀 높구나. 강남은 어때? 강남은 큰 건 있긴 있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다. 비교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걸 우리는 윤곽이라 그래요. 윤곽. 근데 그 윤곽을 전체를 선택해서 전체
A 왼쪽이 전체예요. 1 위에가. 그래서 윤곽을 지워라 그러면 싹 지워지니까 필요하면 또 윤곽을 잡으면 되고. 여기는 뭐 윤곽 잡을 건 없죠. 옆으로 가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여기 합계. 그러면 어떻게 윤곽을 잡냐면요, 어차피 합계 점수는 이 세 가지의 합계가 합계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윤곽을 설정해 주면은 이렇게 위에 생겨요. 그럼 뼈고 누르면 합계만 보이고, 펼치면 다 보이고, 과목별로 이렇게 해주면 요약하기 참 좋잖아요. 우리 업무 처리할 때. 뭐 굉장히 펼쳐놓고 과목 20개를 시험 봤는데 합계를 보려면 저 오른쪽까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윤곽을 보면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그것도 하나의 기술인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 우리가 그 부분합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정도예요. 데이터 그 부분합은 항목이 요것밖에 없어요. 요거 항목밖에 더 이상도 없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 부분합을 하고자 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아까 봤던 데이터들 중에 이런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런 데이터. 자, 볼게요. 여기 보니까는 남자 여자별로 몇 명이 있는지 알고 싶대요. 이 데이터 한번 다시 해볼까요? 회원 명단 4번 한번 열어보세요. 회원 명단 4번. 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 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 성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죠, 먼저. 남자는 남자끼리 모으고 여자가 여자끼리 모여놔야 되겠죠. 여자가 먼저 나오든 남자가 먼저 나오든 그건 나중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남자라면 이제 뭐 사장도 있고 대표도 있고 뭐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대리도 있고 사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직급도로 다시 한번 정렬을 해야죠. 근데 직급에다 놓고 정렬을 하면 성별 직급 정렬이 깨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렬 버튼 누르셔서, 저 상단에 있는 정렬 버튼 누르셔서 첫 번째 기준은 성별이요, 기준 추가 눌러서 두 번째 기준은 직급입니다 라고 정렬을 눌러야 남자는 남자끼리 모이고 같은 남자 중에는 과장, 대리, 대표, 뭐 부장, 사원에서 그룹별로 또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부분합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어요? 정렬 버튼 누르셔서 첫 번째 정렬은 성별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 직급을 기준으로 정렬할 겁니다. 이때 남자가 먼저 오지 않고 여자가 오겠다 그러면 내림차순하면 여자가 위로 올라오겠죠. 가나다순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여자가 위에 먼저 오고 밑에 남자가 있는데, 같은 직급 중에서는 또 직급도 이게 불편하대. 대표, 부장, 과장, 대리, 사원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렬에 가서 직급을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가 정해야죠. 지난 시간에 요건 우리 했었잖아요. 그랬죠. 3일째 지정에 가서 여기 보니까는 대표가 하나 껴있네. 대표가. 대표, 부장, 과장, 대리, 사원이잖아요. 이대로 추가하고 이대로 추가해서 이렇게 정렬을 하겠다 이거죠. 대표, 부장, 과장, 대리, 사원이라는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시켜서 확인을 눌러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대표가 위에 있고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 순서대로 나가지 않겠냐 이거죠. 이거는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2007은 바로 앞에 있다 그랬고 2010은 고급에 가서 제일 끝에 가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 있는데 여기 가서 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만들어 놓고 가도 되는데 굳이 미리 만들지 말고 어디 가서 정렬할 때 입력해 주면 되니까. 부분합에 가서 첫 번째 그룹할 항목은 성별
그런데 어떻게 될 거냐면 이름 거래 금액 체크한 거 빼시고요. 성명에다 체크하시고 개수, 즉 성명에 개수니까 여자가 몇 명 남자가 몇 명 이게 나오겠죠. 확인. 자, 그럼 여자는 21명, 남자는 24명. 뭐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데이터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대로 한 번 더 부분합에 가서 이번엔 그룹화 항목이 직급으로 바뀔 겁니다. 이번엔 그룹화 항목이 직급으로 바뀔 거예요. 이번엔 뭐를 할 거냐면요. 성별에다 놓고 개수를 할 거예요. 성별의 개수를 계산하던 뭐 이름의 개수를 계산하던 어차피 인원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누르면 아까 계산했던 여자가 몇 명 남자가 몇 명은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빼줘야 되겠죠. 그 확인 눌러주면은 자 이때 여기가 가려졌네요. 그러니까 2하고 F 사이가 2하고 F 사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벌어질 거라. 그러면 여자는 대표자가 2명,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 2명이고 부장님이 2분 계시고 과장님 3분, 뭐 대리가 몇 명, 사원이 몇 명 하고 나올 거고 전체 여자가 몇 명이고 또 남자는 대표자가 몇 명이고 부장이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아까 좀 다르죠. 아까는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뭐의 함수를 따로따로 계산한 거고 지금은 1차 기준은 뭐고 2차 기준은 뭐고. 그래서 그룹화를 할 때도 첫 번째 그룹화 항목은 뭐고 두 번째 그룹화 항목은 뭐고 달리 줘서 계산했던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근데 시험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보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대표자들은 거래 금액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럼 보세요. 부분합에 가서 직급을 그대로 두고요. 합계를 둘 거고요. 성별 합계가 아니라 거래 금액의 합계를 두겠죠.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놓고 확인을 누르면은 여자 대표자들은 800, 부장 400, 과장 420, 대리 390, 여사원들은 470. 여자 사원들이 많이 했네요. 그렇죠? 남자는 600, 남자 부장은 630, 그러면 남자 과장은 450, 대리가 600, 사원은 500.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네요. 그렇죠? 대표자나 부장이 월등히 많을 줄 알았는데 또 아닌 것 같네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자를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부분합은 더 이상은 없어요. 할 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할지를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만약에 나는 구분별로 할 거다 그러면 부분합을 제거하고 구분에다 클릭하고 다시 정렬을 눌러야 골드 헤어는 실버는 일반은 근데 프리미엄이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렬을 다시 해야지. 여기 와서 프리미엄, 골드, 실버, 일반 바꿔야죠. 그리고 추가를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면 볼까요? 어떻게 되나? 골드, 실버, 일반, 프리미엄이죠. 그러면 정렬에 가서 얘를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프리미엄, 골드, 실버, 일반 이렇게 추가 눌러주고 확인 눌러야 프리미엄이 먼저 있고 골드, 실버, 일반 이렇게 가겠죠. 그래 놓고 이제 부분합에 가서 이때는 구분별로 해야 되겠죠. 구분별로 개수를 한번 볼까요? 개수.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5사람, 골드 멤버는 13사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숫자가. 그럴 때는 거래 금액 말고 직급에다 넣어주면 되겠네. 직급. 그러면 프리미엄은 5사람, 골드는 13사람, 실버는 12사람, 일반은 15사람. 그래서 총 45사람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제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다시 부분합에 들어갔을 때 거래 금액의 합계를 구해봐라.
어떻게 보면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거래 금액에 합계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거 할 게 없네. 프리미엄별로, 구분별로 성별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땐 다시 부분합에 정렬에 들어가서 1차는 구분이요, 두 번째는 성별이요. 이렇게 해서 1차 기준을 만들어 놓고 2차 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부분합 따로 계산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냥 1차 기준으로 갔을 때 숫자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대신에 이 요약이라는 글자가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폼에 가서 찾기에 가서 바꾸기를 뭐로 바꿔라? 요약을 합계로 바꾸는데, 다음 찾기를 누르면 요거 때문에 그런 거죠. 요거 때문에 찾을 거고요. 바꾸기 해주면 이렇게 합계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딱 나오더라 이거지.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사장님 입장이라면, 아니면 여러분이 일반 평사원이라면, 내 위에 있는 중간 책임자나 오너가 나한테 이렇게 요구할 거다 이거죠. 어떻게? 이른처럼 이렇게 우리 구분별로 좀 인원수를 파악해 보고 싶은데 좀 파악 좀 해주세요. 그러면 데이터가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프리미엄 회원이 몇 명인지 골드 회원이 몇 명인지 일일이 세기 힘들지 않습니까? 대신에 함수를 쓰면 돼요. 함수. 자, 한번 볼게요.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 다 뺄게요.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 한번 해볼게요.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정렬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구분. 옆에도 이렇게 저처럼 쓰세요. 아니면 얘를 복사해서 붙이셔도 돼요. 자, 여기 있는 구분이라는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였어요. 근데 인원수는 똑같은 글자가 없죠. 그러면 구분을 복사해서 다시 붙여가지고 이 글자를 인원수로 고쳐도 되겠지. 이렇게. 아니면 이 구분이란 글자를 아까는 그냥 이렇게 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구분이든 회사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얘를 서식복사라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서식복사라는 말은 뭐냐면 들어가 있는 내용은 건들지 않고 꾸며진 것만 복사하겠다는 뜻이에요. 서식복사를 누르시고 이 빗자루 그림을 마우스처럼 이 빗자루가 생긴 거를 옆으로 지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서식으로 만들어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글자를 제가 쓰긴 썼는데 모양새가 안 이뻐요. 얘도 하늘색 색깔을 칠하고 싶고 테두리 선을 그리고 싶은 거라, 그러려면 블럭을 잡고 여기 있는 색깔을 고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집어넣어야 되고 불편하니까 아무 글자 여기 있는 거 모양새를 보고 서식 복사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때 마우스로 비벼주면 아까 선택한 거를 그대로 집어넣는다 이거죠. 자, 문제 내겠습니다. 구분 종류만 따로 출력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 아까 프리미엄, 골드, 실버, 일반 있었잖아요. 그게 프리미엄이 먼저 오든 나중에 오든 상관없어요. 구분이라는 항목만 여기다 넣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였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이때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범위는 그냥 구분만 선택할 거예요. 구분이 골드가 아니고 그냥 구분만 선택할 거예요. 이때 복사되는 위치는 여기다 출력할 거예요. 이때 골드도 여러 번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만,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출해라 하는 거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했었을 거예요. 직급의 종류가 뭐뭐가 있는지, 근무지의 종류가 몇 개가 있는지를 추스리는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원 데이터도 클릭하고요. 고급 필터에 가서 다른 장소에 다른 복사할 거고요. 이때 조건 범위는 죄송합니다. 이때 다른 장소에 복사할 조건 범위는 구분을 이렇게만 찍어도 되고요. 아니 여기 있는 구분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고 출력되는 위치는 어디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클릭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항목 모두가 다 출력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해버리면 아이디 성명 구분해서 다 출력되는 건데 나는 구분 하나만 출력하겠다. 구분이라는 항목 하나만 출력하겠다. 그러면 골드, 실버, 일반이 다 나와요. 이만큼이. 근데 골드도 여러 번 나오고 실버도 여러 번 있잖아요. 똑같은 건 하나만 추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게 착 요것만 나와요. 네. 자, 그래 놓고 한번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동에다 클릭할 겁니다. 이동에다 클릭하고 엑셀에는 셀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셀. 그런데 이 구분의 종류가, 구분의 개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C의 두 번째부터 저 밑에 46번째까지가 마지막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분란의 개수는, 구분란의 항목은 C의 두 번째부터 C의 46번째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직급 같으면 E의 두 번째부터 E의 46번째라고 해야 되고, 근무지는 H의 두 번째부터 H의 46번째까지 있다라고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억하려면 어렵죠. 제가 구분란이 뭐라고요? C의 두 번째부터 C의 46번째까지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셀 주소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셀 주소로 표시하면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여기가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란 말이에요. 여기다 물건을 뭐를 보내주고 싶어요. 이 로비층 있잖아요. 우리 사무실. 그럼 우리가 택배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줘요? 택배 물건 보낼 거 있는데 와서 좀 가져다 주실래요? 그러면 택배 기사가 오겠죠. 그럼 택배 기사가 물어봐요. 어디로 보내실 건데요? 그러면 주소는 몰라요. 주소 모르면 우체국은 안 보내주죠. 근데 일반 택배 기사는 요령이 있어요. 거기 빌딩 이름이 뭐예요?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갖다 드릴게요. 어디로 갖다 드리면 돼요? 로비층에 가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로비층이라는 이름으로 서초 건물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서초고 무슨 동 몇 번지 몇 호라는 거 몰라도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건물의 이름이죠. 주소가 아니라 건물의 이름으로 찾겠다 이거지. 건물의 이름으로 찾기. 주소는 아니다 이거지. 주소는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분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있는데 C의 두 번째인지 그게 D의 두 번째인지 헷갈리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블럭 잡아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다가 구분이요 라고 미리 써놓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블럭 잡는 것부터 다시 해볼게요. C의 두 번째 클릭하고요. 컨트롤 쉬프트 내려가는 화살표 한 번만 딸까? 그럼 한꺼번에 블럭 됐죠? 그 다음에 이름 상자라는 곳이 있어요.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뭐라고 쓴다? 구분. 여기는 C의 두 번째부터 C의 46번째까지요 라는 번지 주소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분이야. 이름이 건물 이름이 구분이야. 이게 매출 집계인가요? 네? 이게 지금 매출 집계인가요? 뭐예요? 회원 명단? 회원 명단 네 번째. 뭐 회원 명단 다섯 번째도 상관없어요. 네, 다섯 번째도 여기 구분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어차피 똑같은 데이터라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구분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는 또 회사라고 다 써놔야 편하겠죠. 직급은 직급대로 써야 되겠죠. 귀찮지 않아요? 다 여기 있는 항목이 지금 몇 개인데 이게 항목이 지금 열 몇 가지야? 이게 항목이 몇 개야? 옆으로 가면 이게 몇 개지? 9가지인데 9번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한꺼번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수식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다시 데이터를 다시 잡아야 되겠다. 자, A의 첫 번째다 클릭하고 A 첫 번째다 클릭하고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딱딱 한번 내려가는 거 딱딱 한번 오른쪽 아래 그럼 다 잡았죠. 이렇게 잡는 방법 말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컨트롤 A 또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컨트롤 별표.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여기 수식에 가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행만 왼쪽 열은 하지 말고 첫 행만 그럼 첫 행이 뭐예요? 첫 번째 줄. 그러니까 이 블럭의 첫 번째가 아이디니, 성명이니, 구분이니, 회사니, 직급이니, 성별이니 이거잖아요. 얘를 가지고 자동으로 나머지를 다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다시 보시면 아까 C의 두 번째부터 C의 46번까지를 우리가 블럭을 잡고 이름을 구분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D의 두 번째부터 D의 마지막까지를 회사라고 이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매번 그렇게 짓기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눌러놓고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이 이름이다. 밑에 있는 애들은 데이터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기준으로 이름으로 바꿔라. 확인을 누르면 이름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는데 구분은 아까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잖아요. 뭐 굳이 얘는 안 바꿔도 되겠죠. 바꿔도 똑같은 거겠지만 안 바꾸겠다 아니요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얘는 뭐라 그랬죠? 이름이요? 이 동네 직급이라고 돼 있지. 이름이 직급이잖아. 자, 여기를 보시면 편해요. 여기. 자, 근무지를 클릭하면 이 동네가 근무지구나 하고 알아서 블럭이 잡히고요. 거래금액 누르면 거래금액이 이렇게 촥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정해주면 되게 편해요. 우리가 그래서 학교에서도 얘는 1반이요, 얘는 2반이요, 유치원에 가면 개나리반, 민들레반 이름을 져주잖아요. 왜? 민들레반 모이세요 그래야 모이지 아무개 일로 모여라 그러면 안 온단 말이야 애들이. 자, C의 두 번째, C의 세 번째, C의 네 번째, C의 다섯 번째 해서 C의 46번째까지 모이세요. 힘들잖아요. 9분만 오세요 그럼 9분이 쫙 올 거 아니에요. 개나리반 오세요 그럼 개나리반에 속해 있는 아기들이 올 거 아닙니까?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엑셀에도 그런 기능을 해주면 자 보세요. 여기다가 여기 비어있는 데다가 는 자 크게 써보 그러니까 보세요. 는 카운트 A 가로 열고 근무지 는 카운트 A 근무지. 아까 근무지가 뭐 있었죠? 서울, 경기, 부산 있었잖아요. 여기 근무지 있었잖아요. 이 근무지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놨단 말이야. 여기 데이터가 몇 개 있었다 그랬죠 아까요? 두 번째부터 46번째까지니까 45개 있겠죠. 자, 는 카운트 A 근무지라는 글자 안에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애들의 개수가 몇 개냐? 엔터. 45개 있네. 맞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계산 안 하려면 어떻게 계산했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여기다가 는 카운트 A 가로 열고 그게 H의 네 번째인지 H의 두 번째서부터 그 다음에 H의 46번째인지 45번째인지 막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주소로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저는 네임이 뜨는데요. 응? 네임이 뜨는 뭘 잘못했을까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또 진행해 볼 겁니다. 지금 이제 그 구분란에 들어가는 거하고 인원수에 계산하는 거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함수는 아까 무슨 함수를 썼다고요? 다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count if라는 함수를 썼어요. count if 함수 썼고 그 다음에 전체 합계는 어떻게 구했다? 그냥 데이트 수식에 가서 자동 합계를 계산했고요. 전체는 count a라는 구분란에 있는 개수를 전체를 다 세봤어요. 그래서 요 숫자랑 요 숫자랑 서로 같아야만이 같은 데이터다라는 거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그 함수에 대해서 또 하나 누락되어 있는 걸 본다면은 이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조건에 합당한 개수를 확인할 때 쓰는 거.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다시 써볼까요? 조건이 여러 개인 개수. 조건이 하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인 그 골드 멤버, 골드 회원인 여자분은 몇 명인가? 이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골드고 여기는 여잔데 골드고 여잔데 골드이면서 여자인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구분이 이제 골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성별이 여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구분이 골드이면서 성별이 여자인 사람은 몇 명이냐 따져보면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는 count if s예요. 조건이 여러 개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구분 중에서 골드이고 성별 중에서는 여자이고 그러면 없네? 잘못 계산했나? 잠깐만요. 여라고 썼네요. 잘못 썼어요. 여잔데. 네, 네 분 계시네요. 조금 전에 제가 여만 썼어요. 그러니까 성별에는 남자,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 남여로 표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라고 표현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로 원래대로 이제 바꿨더니 골드이면서 여자인 분은 네 분이다 라고 이렇게 떴어요. 이 count if s라는 함수는 2007 버전서부터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7 이전 버전에는 없어요. 텍스트 나누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려 볼 겁니다. 텍스트 나누기. 자, 열기 눌러서요. 측정 결과라는 파일을 하나 열어볼 겁니다. 측정 결과. 자, 여기 측정 결과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근데 깝깝하게 들어왔어요. 뭐가 깝깝하게 들어왔는가 봤더니 동판 더하기 동판 더하기 스테인레스, 동판 더하기 알루미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동판과 동판을 분리시키고 동판과 스테인레스를 분리시키면 좋겠는데 그냥 입력하는 사람이 모르고 입력을 해버린 거라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분리시킬 거냐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어차피 한 칸이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B라는 곳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을 하시면 빈칸이 하나 들어갑니다. 자, 삽입이라는 말은 왼쪽이나 위쪽, 앞쪽에 들어가는 게 삽입이에요. 뒤에는 그냥 클릭하면 쓰면 돼요. 그러니까는 종류라는 거하고 1회라는 사이에 뭘 하나 넣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종류 오른쪽에 넣는 게 아니고 1회 왼쪽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에다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을 누르시면은 B라는 한 칸이 새로 생겨요. 그리고 내가 밀려나가요. 만약에 나는 두 칸을 넣고 싶다 그럼 두 개를 블럭을 잡고 두 칸을 블럭 잡고 삽입을 하면 두 칸이 들어가요. 예. 자, 일단은 한 칸만 삽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얘를 여기는 동판, 여기는 동판, 여기는 동판, 여기는 스테인레스, 여기는 동판, 여기는 알루미늄 이렇게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자, 블럭을 잡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텍스트 나누기를 할 겁니다. 텍스트 나누기를 할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글자 개수가 똑같지는 않죠. 알루미늄, 여기는 동판, 글자 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가 있죠? 더하기란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더하기란 기호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비가 일정하면 너비로 자르면 좋은데 너비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구분 기호로 쪼갤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 놓고 다음. 그러면 탭이냐? 탭은 뭐냐면 키보드 왼쪽에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 8글자 간격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세미콜론 뭔지 아시죠? 쉼표도 아니고 공백도 아니잖아요. 뭐로 돼 있다? 더하기로 돼 있거든. 더하기로.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를 딱 누르는 순간 동판과 그 옆 글자가 분리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아까 없었는데 더하기를 누르는 순간 동판과 스테인리스로 나눠지는 게 나타나고요. 다음 누르시고 마침을 누르시면 확인. 그럼 이제 종류 1, 종류 2라고 쓰면 되겠지 뭐 이거는. 근데 일단 나눠졌잖아요. 그랬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이건 뭐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부장님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 쭉 있다 보니까 갑자기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출장을 갔다 오라네요. 안 그래도 데이터 늦게 입력하는 판인데 부장이 출장 갔다 오면 일 못할 것 같아 했더니 이제 신입사원이 왔는데 대체 잘한대. 김건 와서 나 좀 도와줘요 그랬어. 엑셀 여기다가 이거 좀 입력 좀 해줘요 하고 알려줬더니 이 김군이 하는 말, 부장님 저는 엑셀을 안 배워서 모릅니다. 그래? 그럼 메모장은 아래 한 거는 메모장은 할 줄 알아요. 그럼 너 여기다 입력 좀 해라 이거지. 이렇게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입력을 해라 이거야. 데이터 그렇게 돼 있어. 여기 홍길동 80점, 70점, 80점, 뭐 1점에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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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신 해가지고 100점 이렇게 좀 데이터가 몇 천 줄 있을 테니까 이거 좀 입력해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 저장해라. 뭐 저장은 바탕화면은 네가 알아서 저장해라. 그럼 내가 꺼내 쓰마 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게 뭐 데이터가 많아도 적어도 상관없이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 넣었더니 안 맞잖아요. 칸이. 그럼 얘를 블럭 잡아서 여기까지 아닙니다. 요거만 잡으면 돼요. 본래는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구분기호가 뭐죠? 더하기 아니죠? 쉼표잖아요. 제가 컴마로 찍어놨잖아요. 컴마 쉼표를 딱 하니까 구분이 됐죠? 그래서 다음 마침을 누르면 착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컴마로 구분한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뚝 떨어졌죠? 이렇게요. 뚝 떨어졌죠? 이게 탭이에요. 이게 탭이고 한 칸씩 떨어뜨리는 건 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떨군 건 뭔지 아시잖아. 빈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슬래시로 넣어도 돼요? 슬래시로 넣어도 돼요. 근데 여기는 슬래시고 여기는 컴마고 하면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갔어. 이게 원 데이터야. 8 나누기 0 데이터야. 그러면 이땐 이거 넣으시면 안 되지. 그럼 이거로 구분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얘가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쉼표하고 슬래시를 같은 구분교를 두 개를 중복시키면 이름, 국어, 영어 나눠지는데 홍길동 8, 0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를 컴마로 바꿔주면은 홍길동 요게 하나의 데이터로 가겠죠. 네. 컴마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고 탭키가 뭔지 아시겠고 그 다음에 난 세미콜론 할 거야. 세미콜론. 그럼 세미콜론 하시면 돼요. 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아예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따로 이렇게 써가지고 저장을 해볼게요. 우리 다운로드 208에 5-01을 여기다가 성적표라고 글자를 쓸 건데요. txt 파일로 저장했어요. 닫을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엑셀 데이터를 제가 하나 이제 새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아까 그 데이터를 보면서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입력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새로운 직원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입력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거를 텍스트 외부 데이터 가져오 기능 있잖아요. 이거를 직접 누르시면 제일 편해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를 블럭 잡아서 나눌 때 쓰는 거고 아예 처음부터 가져올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눌러서 성적표 있잖아요. 그렇죠. 갔더니 이렇게 컴마컴마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밑에 쉼표를 클릭하는 순간 알아서 짜르락 벌어지겠죠? 그런데 영어는 가져오기 싫어. 그럼 영어는 가져오지 마라. 그럼 영어는 안 가져와요. 일반 그럼 다 가져오겠다는 거고 가져오지 마라. 그럼 얘는 안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제 다 가져올 거고요. 맞죠. 여기다 출력할 거니까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아까는 여기에서 제가 직접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쪼갰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특히 아래 한글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올 때는 못 가져오거든요. 그럼 아래 한글에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아까 아래 한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아래 한글에서는 어떻게 가져오는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글 2010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저장을 할 때 얘를 그냥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 한글로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엑셀에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저장을 할 때 아니면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저장하냐면 텍스트 문서라고 했나요? 여기? 아까도 텍스트 문서 있네요. 텍스트 문서. 성적표 뭐라고 쓸까? 2라고 쓸까? 성적표 2. 그리고 아까 제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넣어놓을까요? 그냥요? 바탕화면에 성적표 2라고 만들어 놓을까? 이때 말이 굉장히 복잡해요. 어려워요 지금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저장. 모를 때 그냥 저장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얘를 닫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바탕화면에 요거잖아요. 요거. 얘인데 저장됐어요. 아래 한글에서 직접 저장한 거예요. 이거는요. 아래 한글 형태가 저장된 게 아니라 메모자 형태로 저장됐잖아요.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엑셀 화면으로 가지고 여기다 가져가서 가져갔더니 직접 붙은 이유는 바로 붙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붙은 이유는 여기에 명령이 걸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새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 붙이면 여기도 그러네. 똑같이 한번 걸리는 바람에 똑같이 걸려 들어가 버렸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바꿔볼게요. 컴마를 슬래시로 다 바꿔버리죠. 한꺼번에 다 바꿨어요. 그랬죠? 그럼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붙이면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때는 이제 텍스트 나누기로 하는 거지. 근데 이때 구분 기호가 뭐로 바뀌었죠? 슬래시잖아요. 쉼표도 아니고 여기다가 슬래시를 딱 바꾸면 알아서 바뀌죠. 그렇죠? 그렇고 하면 쫙 그러니까는 이것도 엑셀에 관한 자격증 시험에도 나오는 편이에요.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예. 지금은 이렇게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아까 여기 이제 나눠져 있는 글자가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여러 개가 막 또 컴마 더하기란 기호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고 싶을 때 이제 쓰는 기능이었죠. 자, 데이터를 나누는 거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외부 데이터라는 말은 엑셀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저장한 데이터를 말한다 이거죠. 엑셀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저장했는데 엑셀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불러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변환시켜서 불러와야 돼요. 네, 외부 데이터는 변환을 해서 불러온다. 단 엑셀에서 직접 변환 과정을 거쳐서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아래 한글에서 작업한 데이터는 그냥 저장을 해버리면 엑셀에서 변환을 못해요. 그냥 아래 한글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다른 곳에 쓸 수 있게끔 변환을 시켜서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엑셀이 변환이 될 수 있게끔 엑셀이 알아들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시켜서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때 대부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경우가 많다. 뭐 다른 것도 많아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는데 텍스트 파일이라는 거로 저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텍스트 파일은 뭐냐면 서식이 없는 내용만 있는 자료를 텍스트 파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빨간색, 두 번째 줄은 노란색 이게 아니고 이름은 궁서체, 뭐 점수는 뭐 명조체 이렇게 꾸미는 기능이 아니고 보시면 똑같잖아요. 여기 있는 데이터 글자는 얘는 글자를 뭐 빨간색으로 하고 얘는 글자를 노란색으로 이런 게 안 되거든요. 텍스트 파일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식이 좀 있어요. 엑셀에서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 게 엑셀에서도 텍스트 형식으로 미리 저장을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엑셀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했는데 저기 부산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난 엑셀 안 깔려있어. 못 봐. 그러니까 엑셀로 저장해서 보내봤자 나 못 보니까 텍스트로 보내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엑셀은 텍스트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엑셀을 텍스트로 바꿔서 저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형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txt 형식, 그 다음에 prn 형식, 그 다음에 csv 형식, 세 가지가 있어요. 엑셀에서는 이거는 뭐냐면 셀들을 탭으로, 탭 뭔지 아시죠? 벌어지는 거죠. 탭 칸칸 벌어지는, 아까 이렇게 탭키 누르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탭으로 구분한 거예요. prn은 뭐냐면은 요거는 쉼표니까 컴마죠. 컴마 쉼표로 구분한 거고요. prn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이제 그 제품과 판매량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복사해서 여기서 한번 붙여놓고 시작하면 편해요. 그래서 이 제품과 판매량에 관한 내용을 여기 MN27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판매량의 합계가 내가 더해야 되고, 그러려면 부분합을 해주면 MN27이끼리 모일 테고 NG9는 NG9끼리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쪽 서울 지점은 그렇게 가능한데 부산 지점은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 고민한 결과 통합이라는 걸 이용하자. 통합이라는 걸 이용하자. 통합에 가서 블럭을 잡고 이 두 가지를 하겠다라고. 아까는 그냥 그냥 클릭했는데 그냥 클릭하니까는 항목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통합에 가서 첫 번째 서울 지점에 관한 내용을 쭉 블럭을 잡아서 추가. 그럼 왜 구분은 안 넣느냐?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구분은 뺀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판매량은 나오는데 항목 이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블럭을 잡아놓고 미리 써놓고 통합에 가서 다시 한번 그대로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서울 지점과 부산 지점에 있는 MN27을 다 더해가지고, MN27이 여러 번 있나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1978까지 나왔지. 근데 보기가 싫으네요. 모양새가 안 이쁘잖아요. 그럼 요거를 블럭을 잡아서 가운데 맞춤을 하고 테두리 선도 그리고 대신에 숫자는 쉼표살을 찍어주시면 오른쪽에 쫙 맞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도 보기 좋다 이거지. 이렇게 꾸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 차트에서만 가능하고 워크시 사이에서는 다른 워크시트 것도 통합 가능해요. 이게, 여러 시트 데이터를 통합할 때 방법은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렸죠? 그건 할 겁니다. 자, 5분 정도만 쉬었다 할게요.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열기 눌러서 매출, 연매출 현황. 참, 종류별로 많네요. 그렇죠? 연매출 현황 얼마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요. 그럼 1분기 따로 있고 2분기 따로 있고 따로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여기다 클릭해 놓으시고 1분기 한번 가보세요. 1분기는 서울, 인천, 부산, 수원, 분당, 일산, 의정부에 1, 2, 3월이고요. 2분기는 서울, 인천, 수원, 분당, 일산, 의정부 갔나요? 3분기는 지역이 달라졌어요. 대전이 들어갔고요. 4분기에는 또 달라졌어요. 그렇죠. 1, 2분기, 3, 4분기가 지역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 여기다 놓고 아까 데이터에 가서 통합. 이때 1분기에 있는 이 지역, 1분기에 있는 이 지역 추가, 또 2분기에 가서 영역은 똑같아요. 시트만 다르죠. 2분기로 가면 알아서 블럭은 잡혀 있을 거예요. 추가. 3분기도 추가. 4분기도 추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있기는. 그렇죠. 자, 확인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보이나요? 보이다가 지역에다 넣고. 자, 보세요. 여기다 클릭했잖아요. 통합에 가서 자, 1, 2, 3, 4분기를 이제 다 추가해 넣을 거잖아요. 1분기에 가서
이렇게 블럭을 잡았잖아요. 예. 추가 누르고 예. 2분기로 가면 2분기도 위치는 똑같아요. 예. 그냥 그대로 추가 누르고 그럼 2분기도 추가됐고요. 3분기 추가, 4분기도 추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행 왼쪽 요는 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잠깐만요. 뭐가 좀 꼬였다. 예. 뭐 대정 중복됐어. 아까는 이상 없이 쟀는데 뭐가 잘못됐다. 세 줄밖에 안 나와. 첫 행 왼쪽 요 체크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상 없이 됐는데 그 다음에 안 되면 이걸 하시면 돼요.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예. 첫 행 왼쪽 요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첫 행은 뭐냐면 월이고, 첫 행은 이거 이름이고 지역 이름이고, 왼쪽 열은 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에서 12월까지, 그 다음에 지역은 종류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수원은 중복됐어요. 4번. 그 다음에 분당, 일산, 의정부는 1, 2분기 때, 천안, 외산, 대전은 3, 4분기 때 들어간 애들이거든요. 그렇게 알아서 데이터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 연습하던 것처럼 이렇게 서울 지점, 부산 지점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다 출력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이게 서울 지점을 정리한 거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렇게 나왔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다 따로따로 정리를 해서 분기별로 시트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저장해 놨단 말이야. 즉 이런 거지. 1분기 몇 페이지, 2분기 몇 페이지, 3분기 몇 페이지 따로따로 작업을 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연매출에다가 통합적으로 이제 정리해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건 뭐냐면요. 자, 열기 눌러서 이번에는 성적표라는 게 있나요? 성적표라는 파일도 있고요. 중간고사라는 것도 있고요. 중간고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라는 것도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열어놓고, 자 지금 기말고사, 성적표, 중간고사라는 게 다 따로따로 지금 열어놨어요. 기말고사도 열어놨고 중간고사도 열어놨어요. 이제 성적표, 아무것도 없는 성적표에다가 중간고사 파일과 기말고사 파일을 섞을 거예요. 처음에는 같은 화면상에 있는 거를 섞은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은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섞은 거고요. 이번엔 아예 다른 파일에 있는 걸 섞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똑같아요. 통합에 가서 밑에 보시면 중간고사에 가서 얘를 추가하고, 또 밑에 엑셀에 가서 밑에 엑셀 목록들 있잖아요. 기말고사에 가서 또 기말고사도 또 이렇게 해서 추가하고.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 이거 뭐가 꼬였다? 다시 가서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통합에 가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죠.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보이나요? 김선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데이터를 가서 보면은 기말고사 이렇게 돼 있어요. 김선주가 여기도 있고, 김선주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에 가면 김선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말고사에 있는 김선주랑 중간고사에 있는 김선주랑 합해야 되잖아요. 평균을 하던 합계를 하던 뭘 하든 하겠죠. 그렇죠? 여기 더하기 표시 눌러보니까, 더하기 표시 누르면 중간고사는 몇 점이 있고 기말고사는 몇 점이고 이렇게 보이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컴퓨터가 지금 제대로 잘 안 움직이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얘를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빼고 확인 누르는 거하고 이렇게 나와요.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빼고 제가 한 거예요. 통합에 가서 이거를 빼고 한 거라고.
그러면 김선주는 김선주대로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석찬을 합하면 안 되지. 다음에 석찬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뭐 걱정 없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원본 데이터 연결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원본 데이터 연결.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나와요. 화면이 달라졌어요. 원본 참조가 대상 영역과 중복되었습니다. 뭐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통합을 해서 통합 계산할 때요. 통합을 누를 때 하나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합을 할 때 하나는 기말고사에서 추가를 해야 되고 중간고사에서 추가해야 되는데 같은 기말고사에서 2번 추가했다든지 중간고사에서 2번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역을 추가를 못하는 거지. 하나는 기말, 하나는 중간 뭐 이렇게. 하나는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서로 다른 데 거를 참조해서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원본 데이터 연결을 빼고 확인을 누르는 거하고 선택하고 확인 누르는 거하고 다르더라 이거지.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본이 바뀌면 얘도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책에는 이제 이런 말은 없고 그냥 확인 누르면 답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겠지. 그런데요, 아까 이거였었나? 이거 있잖아, 이거. 얘는 이 원본이 바뀌면 왼쪽에 있는 이 서울 지역, 부산 지역 원본이 바뀌면 판매량이 자동으로 바뀌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거를 블럭을 다 통합을 할 때 원본 데이터하고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요. 같은 시트상에서는 연결을 하면 에러가 나요. 지금 엑셀이 문제인지 뭐 컴퓨터가 다른 게 문제인지 월별 연매출 현황. 자, 이거 보세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합쳐야 연매출이 나오긴 하겠죠.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 통합에 들어가겠죠. 데이터 통합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분기 거 블럭을 잡아서 추가, 그 다음에 2분기에 가서 또 블럭 잡아서 추가, 3분기에 갔는데 3분기는 아까 2분기, 1분기처럼 똑같은 영역에 있으니까 알아서 블럭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럭 잡지 말고 그냥 추가, 4분기도 추가 누르면, 근데 만약에 3분기 걸 다시 추가 누르면 어떻게 돼요? 3분기 있는데 또 하냐 이거지. 4분기에 가서 해야 될 걸 모르고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지. 안 돼요? 이쪽 데이터 가져오는 거 저쪽 데이터 가져오는 걸 많이 연습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데이터를 같은 시트상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다른 시트에 있는 걸 가져오는 방법이 있었고 다른 파일에서 여는 방법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 방법들이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특히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보면 대리점하고 수량하고 매출만 복사를 해서 제가 붙일 거예요. 한번 먼저 보세요. 자, 요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통합에 가서 얘를 추가하겠죠. 그렇죠. 그래 놓고 초탱이니까 대리점 수량 매출만 가져오겠다는 거죠.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 잘못 가져왔어요. 통합에 가서 왼쪽 요는 뺄게요. 대리점이 빠졌네. 아하, 그렇다면 얘는 가져오지 말아야 되는데 모르고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얘를 제거하고 요렇게만 가져올게요. 요렇게만. 날짜 빼고 추가.
됐죠. 대리점의 종류가 몇 개가 나왔죠? 대리점의 종류는 몇 개 안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대리점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부분합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분합을 해서 여기 정렬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우리가 부분합에 가서 대리점을 기준으로 매출 수량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라 이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나는 별도로 출력해낸 거잖아.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합이 어쩔 때는 막 정신사나워. 부분합을 해버리면. 근데 내가 통합이라는 명령을 걸어가지고 별도로 출력해도 괜찮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여기에 있는 거, 다른 시트에 있는 거, 또 다른 파일에 있는 거 이거 다 가져와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한 기능이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거의 죽을 맛 나는 기능이고 사용자가 이 명령을 거는 순간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거의 밤잠 설치하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를 엑셀이 척척 해내주는 거죠. 자, 피벗 테이블을 해볼 겁니다. 아까 부분합을 하려면 뭐 한다 그랬어요? 부분합의 가장 불편한 점이 뭐예요?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렬을 안 하면 어떻게 돼? 특히 정렬을 안 하고 대리점이라는 항목이 반복될 수도 있지만 아까 데이터 중에 그런 데이터도 있었죠. 다시 한번 가져오면 거래 현황 파일 한번 열어보실래요? 거래 현황 5-02입니다. 5-02의 거래 현황. 아까 보셨던 데이터랑 똑같은 것들인데요. 거래 현황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5-2에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구분도 종류가 많죠. 직급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성별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근무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럼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아까 제가 남자이면서 대표인 사람, 뭐 남자이면서 부장인 사람 이렇게 나눠봤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부분합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이면서 사원일 수도 있고 대표일 수도 있고 부장일 수도 있고 대리일 수도 있잖아요. 또 대리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X축 Y축으로 놓고 하나는 직급을 놓고 하나는 성별을 놔가지고 하나는 직급을 놓고 하나는 근무지를 놓고 아니면 뭐 직급을 하나를 놓고 성별 근무지를 따로따로 두 개로 나눠 놓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복합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아예 확장된 부분합을 계산해 볼 수는 없느냐 이거지. 그게 바로 피벗 테이블이라는 겁니다.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요, 요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모니터가 돌아갑니다. 모니터가 돌아가는 거 확인하셨어요? 이렇게? 왜 돌리죠? 모니터를 제가 세로로 놨잖아요. 왜 세로로 놓을까요? 아래 한글 하려고. 한글, 아래 한글. 여러분들 아래 한글 문서는 가로로 문서를 만들어요? 세로로 문서를 만들어요? 아래 한글은 보통 세로 문서 많이 만들죠? 세로 문서 만들잖아요. 근데 가로로 보잖아요. 그 불편하잖아. 그 세로로 아예 놓고 작업하면 편하죠. 인터넷도 세로잖아요, 대부분이. 가로가 아니라 양이 많잖아요. 그 모니터를 이렇게 세로로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우리는 피벗이라 그래요. 좌우로 정렬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냥 얘는 그대로 두고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합니다. 이 동네에다 두시고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저 위에 그림.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 있는 거 있잖아요. 좌우로. 얘를 클릭하시고 그냥 확인 눌러보세요. 확인 누르시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만 먼저 한번 볼 거예요. 요 화면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 요거 여기 보이세요? 예. 요거 보이시죠? 요거요. 예. 자, 보세요. 구분 성별 말고 성별을 성별을 필터 끌고 가시면 돼요. 행에 있던 거를 끌고 보고서 필터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무지는 열, 직급은 행,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은 시그마 값. 여기 거래 금액 있어요. 거래 금액을 어디다가 오른쪽 끝에 있는 거래 금액 시그마 값에다가. 그러면 결과가 보이세요 여기? 자, 여긴 지금 성별은 모두 다 보이는데 여기 모두에 가서 남자로 바꾸면 뭐예요? 남자 것만 보이고, 행은 직급. 뭐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자, 지금 직급이 몇 개 없으니까 직급을 열에다 놓고 근무지를 행에다 놓으시면 근무지가 또 밑으로 내려가고 직급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마음대로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면 서울에 근무하는 대표자, 서울에 근무하는 부장님은 없네. 부장 과장은 없죠. 여자들은. 남자는 있나? 남자는 부장 과장이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 모두 하면 모두 다 나오겠죠. 근데 인천, 수원, 천안에는 없어요. 대표자가 비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기준한 거예요? 성별은 남자이면서 근무지, 직급을 가지고 세 가지를 놓고 보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면 이 성별을 보세요. 여기 직급 밑에다 놔 보세요. 직급 밑에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럼 직급이 위에 있고 성별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자이면서 남자, 여자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직급을 성별 밑으로 끌어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성별 남자가 먼저 나오고 남자인 중에 대표, 부장, 과장, 대리 이렇게 나오고 또 여자는 대표, 부장, 과장, 대리 이렇게 나와요. 마우스를 끌어다 놓을 때마다 성별을 만약에 근무지 밑에서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나오고 근무지하고 성별의 위치를 위아래를 바꿔놓으면 또 이렇게 나오고 세밀한 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예, 맛배기로만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부분합이다, 데이터 통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이 피벗 테이블 하나면 다 해결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엑셀이라면 제발 우리 주인이 피벗 테이블만은 안 건들면 좋겠어 할 정도로 기능이 강한 놈이에요. 그만큼 파워풀한 기능이 바로 피벗 테이블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피벗 테이블도 해야 되고 좀 많아요. 오늘은 설명을 다른 걸 좀 많이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좀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피벗 테이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유효성 검사라든지 목표값 찾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해봐야 돼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